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예고했듯이 오늘은 주문진에서 진짜 좋은 홍게를 목숨 걸고 찾을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이 홍게에 대한 영상이 한 편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채널에 말이죠. 요약하면 대략 홍게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홍게가 아닌 쓰레기를 줬다는 건데요. 한참 전에 죽어 썩어가는 사람이 못 먹을 게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장소가 바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주문진입니다. 오늘은 홍게 대신 쓰레기를 판다고 악명 높은 곳에서 미션 시작합니다. 미션 수행을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개수조를 살폈습니다. 동해안은 지금 횟감이 좀 애매한 시기이지만 대신 국내산 대게와 홍게가 실질적인 제철을 맞게 되죠. 그래서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매년 봄이면 저는 거의 갑각류만 먹으러 다니는 걸. 아마 올해도 그럴 거고요. 우선 앞서 둘러본 폭물시장에는 거의 수입 갑각류가 많습니다. 전 그보단 제철 맞은 국산 게를 살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새빨간 홍게를 구입할 거예요. 홍게를 둘러보던 중 눈에 들어온 건 이렇게 쌓여있는 홍게들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근데 이건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분목이죠. 너무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싼 맛에 이런 홍게를 샀다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이 더 들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쪄드시려면 이런 것들보다 살아있는 걸 고르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렇게 홍게를 싸놓고 파는 집들도 많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홍게들은 안됩니다. 싸다고 사줬다가 싸다고 맞을 수 있거든요. 저런 홍게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었죠. 그리고 저 값싼 홍게에 관한 내용은 저도 준비 중이던 참이라 좋은 홍게 vs 나쁜 홍게 비교 컨텐츠를 해볼 예정이었는데 나쁜 홍게를 워낙 유명한 데서 다뤘으니 저는 좋은 홍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들른 곳은 주문진의 또 다른 시장, 어민시장입니다. 100% 직접 조업한 자연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이에요. 천천히 시장을 소개하고 둘러본 뒤 홍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횟감이나 게 등을 구입하면 직접 손질을 해주진 않습니다. 인근 식당에 가져가서 회를 뜨거나 찜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또 자연산 품목만 취급하다 보니 일전의 풍물시장과 약간의 시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시장과 달리 자체적인 시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같은 품목이라도 조업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좀 있습니다. 안 잡히는 건 더 비쌀 수도 있고 많이 잡힌 건 더 쌀 수도 있는 거죠. 자연산이라는 이유로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더 높은 감은 있는데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자연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계절이나 개체에 따른 품질 편차가 훨씬 크거든요. 아직도 이 자연산에 대한 환상이 좀 많은 듯합니다. 어쨌든 생선을 잘 모르신다면 차라리 풍물시장에서 무난하게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가 지금 맛있는지를 좀 알아야 잘 고를 수 있기에 난이도가 좀 있달까요? 대신 이런 데선 지금 동해안 바다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큰 재미가 있습니다. 앞바다에 사는 고기들이 고스란히 여기 있거든요. 계절에 따라 지금은 뭐가 많이 잡히는지, 뭐가 괜찮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라면 이런 데선 가끔 뜻밖의 횡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보물찾기를 하는 느낌의 비유를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생선을 잡어 가격에 득템할 수도 있는 거죠. 종종 이 과정에서 상인과 눈치 게임을 하는데 그 상황도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그럼 주문진 앞바다에선 요새 뭐가 나오나 구경해보겠습니다. 참 마지막 팁이라면 이쪽은 날씨가 좋은 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접 잡아다 파는 시기다 보니 날씨가 안 좋으면 조업을 못 나가고 그럼 텅 빈 시장을 보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양식이 없으니 물량 충당이 안 되고 그럼 쉬는 점포들도 생깁니다. 그러니 전날 당일 날씨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하나 더 하자면 원래 여긴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지만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은 배들이 쉬는 날입니다. 즉 물건이 안 들어온다는 거, 이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우선 문어를 파는 집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문어들 역시 동해안 특산종인 대문어고요. 500g 정도 되는 작은 것들부터 수십 kg 이상 되는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문어는 1kg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가 더 비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제철 따질 것 없이 연중 맛있는 수산물이라고도 했었고요. 저도 다음번에는 문어 좀 사다 먹으러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여러 골뱅이 종류가 다양하게 보이는데요. 먼저 이 까무잡잡한 건 지난 영상에서 추천했던 가성비 품목 깊은골 물레고둥입니다. 그리고 좀 더 뽀얗게 생긴 이건 오리지널 백골뱅이 물레고둥이고요. 그 중에도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큰 것들은 가격이 더 비쌉니다. 값은 좀 나가도 단맛이 진하고 육질이 아주 부드러운 고급 회류죠. 한 번쯤 드셔보셔도 좋을 동해안의 특산 고둥입니다. 여긴 좀 더 커다란 고둥들이 보이는데 이건 명주매물 고둥이에요. 꼭 큰 나팔 같다고 하여 나팔소라나 대나발소라라고 불리기도 해요. 정말 큼직하죠? 이건 동해안의 고둥류 중에 가장 큰 종입니다. 앞에 고둥들과 달리 얘는 타액선에 독성이 있어 제거를 하고 드셔야 하는데 대신 맛이 좋고 식감도 아주 야들야들해요. 재밌는 게 이런 무슨 골뱅이라고 불리는 물레고둥과의 고둥들은 보통 대게, 홍게와 함께 판매되는데요. 원바다 개조 없이 그물이나 통발에 부수적으로 오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얘네들도 대게나 홍게처럼 심해의 바닥층에 살거든요. 또 이런 심해성 고둥들은 껍데기가 약해 쉽게 깨지며 육질이 아주 연한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이건 연안에서 잡히는 관절매물 고둥입니다. 같은 물레고둥과의 고둥이지만 껍데기가 아주 단단합니다. 육질도 부드럽다기보단 쫄깃한단하고요. 서식 수심에 따라 이렇게 특징이 달라지는 것도 신기하죠.
그리고 어민시장에도 이렇게 가격표가 붙은 모둠의 소쿠리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자연산 광어 등 메인 생선에 자버리를 곁들이는 식이에요. 대부분 5만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7만원, 10만원 구성이 많고요. 금액대는 조금 더 나가는 편이죠. 이건 양식이 아닌 100% 자연산인지라 구성이 괜찮은지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저게 맛이 있을지 가격이 합리적인지는 알아야 하니까요. 살이 쪽 빠진 걸 잔뜩 산다거나 마리수는 많은데 먹을 건 얼마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클레임이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도 뭐 대부분은 그때그때 많이 잡히는 제철 생선들이 메인이긴 하네요. 또 이런 걸 살 땐 약간의 서비스를 요청하면 웬만하면 잡어 한 마리라도 더 줍니다. 최고급 횟감인 줄가자미들도 많이 보입니다. 큰 것들도 많네요. 근데 저는 아직 주문진에서 고급 어종 손질 정말 잘하는 집을 못 찾았네요. 그래서 사실 여기선 좋은 놈들이 보여도 군침만 흘릴 때가 많아요. 회 잘 떠주는 집 추천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말 많죠? 예전에 비해 오히려 줄가자미는 점점 유통량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대체 가격은 왜 내려가질 않는 건지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참가자미도 보입니다. 배에 노란색 무늬가 있어서 노란가자미라고도 불린다고 했었죠. 이건 새꼬시가 유명한 놈이라 이런 작은 게 더 인기가 많다고 했었습니다. 이모, 요거는 무슨 도다리라 그래요? 담배 도다리라 그래요? 얼마 전 통영에서 많이 봤던 범무늬의 표준명 도다리입니다. 진짜 표준명 도다리입니다. 이름을 뺏긴 불쌍한 아이예요. 경남 지역에선 담배쟁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언으로 불리는데요. 껍질에서 꼭 담배 냄새 같은 씁쓸한 향이 난다 하여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회는 아주 맛있는 생선이라는 거. 따뜻한 바다에 사는 남방계 가자미인데 요샌 강원도에서도 조금씩 잡힌다고 해요.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강담돔이나 흰꼴뚜기 등 다양한 난류성 어종들의 서식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나중엔 열대어 천국이 될까 걱정이네요. 요즘 어딜 가나 빠지지 않고 보이는 문치가자미입니다. 한창 많이 잡히는 시기라 이곳 어민시장에서도 많이 보이던 품목이에요. 근데 아직도 좀 큰 것들은 배가 불룩한 알배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정말 무식하게 크네요. 웬만한 광어만큼 큰 것도 많이 보입니다. 사실 이런 큰 문치가자미는 정말 귀하죠. 만약 지금이 여름이나 가을이었다면 볼 것 없이 한 마리 잡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막상 제철엔 이런 녀석들은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거. 원래 이런 대물들은 을의 산란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광어 역시 마찬가지. 지금부터 산란을 준비하는 대광어들이 연안에서 많이 잡힙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비공식 최대어 광어도 이곳 주문진 앞바다에서 나왔었네요. 아직까지 동해광어는 배불뚝이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녀석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점점 알이 들어찰 거예요. 얘네들도 슬슬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횟감들이 그렇죠. 국민횟감 광어 외에도 우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산란기를 맞아 큰 놈들이 많이 잡힐 때죠. 소위 개우럭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큰 녀석들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횟감입니다. 정말 큰 것도 3kg 정도라 다른 대형 어종들과 달리 도전하기가 쉽고 화로회가 맛있기 때문에 숙성 없이 바로 잡아먹어도 제맛을 볼 수 있어요. 대가리가 커서 회 양이 적은 게 단점이지만 그 큰 대가리에서 나오는 육수가 그만큼 맛있어서 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우럭 등 락피쉬들도 지금 끝물이니 서두르세요. 이건 사촌 정도라고 할 수 있는 탁자볼락이네요. 볼락류 중에선 딱히 맛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이건 여기 뭐라고 불러요, 이모? 이거는 도톰. 도톰? 네, 도톰. 아쉽지만 이건 도톰이 아닙니다. 세줄볼락이라는 우럭 사촌이에요. 전설의 고기라는 도톰 새끼들도 이렇게 줄무늬가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신 듯한데 세줄볼락은 이렇게 바탕색이 노랗습니다. 이렇게 어민시장도 얼추 다 둘러봤네요. 그럼 이제 저도 홍게를 좀 구입하러 가야겠어요. 이쪽에 홍게가 정말 많지만 생각보다 좋은 홍게 보긴 어렵단 걸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A급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진짜 A급 홍게는 찾기가 어렵죠. 대야에 다양한 가격대와 사이즈의 홍게가 있지만 패스합니다. 오늘은 매니저님께 조공할 A급도 아닌 S급 홍게를 사야 하거든요. 저는 이슈가 된 쓰레기 홍게와 정반대인 최상급 홍게를 구입해보겠습니다. 저는 늘 먹는 걸로. 늘 먹는 걸로. 안에 들어가서 좀 훔쳐보고 올게요. 어릴 적 이태원에 가도 SA급은 항상 안쪽 으슥한 데서 꺼내주던 기억이. 이날 먼바다로 나갔던 홍게배가 들어왔다고 해서 좋은 물량이 꽤 있었는데요. 그럼 좋은 홍게 보는 법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홍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런 무더기로 쌓여있는 홍게뿐만 아니라 경험상 이런 대야 있는 것들도 100% 살아있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익히 알려진 방법이죠. 배의 좌우측을 살짝 눌러보는 겁니다. 여길 살짝 눌렀을 때 쑥 들어가면 실격, 나무처럼 단단하면 합격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배딱지 터지면 그거 사셔야 돼요. 세 번째도 잘 알려진 방법이죠. 들어봤을 때 묵직한지 보는 겁니다. 조그만데 이거 한번 들어봐요. 이게 묵직하네. 근데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묵직한 정도의 기준이 없죠. 그럴 땐 비슷한 크기의 다른 홍게와 무게감을 비교해보는 것도 한 가지 요령입니다. 네 번째는 근육질인 녀석을 고르는 겁니다. 이걸 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단단한 껍질 사이사이 마디를 보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말이에요. 이 관절마디가 투명감이 돌면서 터질듯이 빵빵하면 됩니다. 반대쪽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푹 꺼져 있거나 허여멀거나 한 건 수율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사람으로 치면 셔츠를 입어도 아씨 이 사진이 아니지 이렇게 빵빵한 근육은 태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색깔을 보는 겁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지저분한 녀석을 고르는 건데요. 이 집엔 지저분하고 더럽게 생긴 홍게들이 많네요. 저건 욕하는 게 아니라 칭찬입니다. 갑각류는 묵은 때 잔뜩 낀 지저분한 것들이 좋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껍데기가 연식이 좀 되어 보인다면 탈피를 한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율이 좋을 가능성도 높다고요. 매끈하고 잘 빠져야 A급인 어류와 달리 갑각류는 지저분할수록 A급입니다. 이렇게 뽀샤시한 오렌지색 홍게가 보기엔 예쁘지만 눈탱이 밤탱이 피멍이라도 든 것 마냥 거뭇한 색이 비치는 이런 홍게가 수율뿐만 아니라 장도도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배 부위도 색이 거뭇거뭇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좋은 홍게 고르는 법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래도 홍게는 대게보단 좋은 놈 선별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으니 사실 처음엔 좋은 홍게 고르는 법 같은 걸 공부를 해도 막상 시장에 가서 물건을 보면 머릿속이 새하얘진다는 겁니다. 상인은 옆에서 정신없이 뭐라 설명을 하고 게다가 시장에서 홍게를 하나씩 헤집어가면서 좋은 걸 고르는 것도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공부한 건 못 써먹고 상인의 말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죠. 차라리 그냥 물건 좋고 양심적인 점포를 정해서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좋은 홍게가 먹고 싶을 때 이용하는 점포 한 곳 추천드릴게요. 물론 협찬 같은 거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사실 들어오는 광고를 죄다 뺀줄놨더니 광고가 안 들어. 이모님 두 분이 친절하시고 양심적이셔서 믿고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집은 물건이 굉장히 빨리 빠지니 꼭 전화를 해보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성비로 드실 건지 진짜 좋은 걸 드실 건지를 확실히 말하면 좋습니다. 이런 라면용 홍게 정도야 뭐 서비스로 잘 챙겨주세요. 어쨌든 저도 홍게를 구입했습니다. 키로급 2마리, 좀 작은 것 2마리에서 4마리 총 10만원 들였고요. 키로 단가로 따져보면 3만원 정도 할 것 같은데 홍게치곤 비싼 것 같죠? 그런데 장담컨대 오늘 산 홍게는 같은 가격에 대게보다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진짜 A급 홍게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예 자숙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큰 건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러시아산만큼 크죠? 홍게는 일반적으로 대게보다 평균 수율이 낮습니다. 환경상 태생이 그래요. 하지만 진짜 좋은 홍게는 얘기가 좀 다르죠. 얘네들 수율 한번 볼까요? 대략 이 정도 나오네요. 다리 수율이 상당히 좋죠. 이런 수율은 쏙쏙 쉽게 빼먹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건 좀 귀찮죠. 장도 보여드릴게요. 아주 몽글몽글한 게 순두부 같기도 크림치즈 같기도 합니다. 홍게는 몸통에 먹을 게 없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홍게는 이렇게 몸통살도 장도 아주 좋습니다. 대게의 살맛은 단맛이 압도적으로 강하죠. 반면 좋은 홍게의 살맛은 오히려 육향이 더 진합니다. 또 적당한 짠맛이 더해져서 단짠단짠 밸런스가 좋죠. 심심하지가 않아요. 장맛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홍게의 좋은 장은 아주 부드러운 치즈 느낌이 납니다. 좋은 홍게는 대게보다 맛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참 요샌 저렇게 릴스를 많이들 찍더라고요. 잠시 다시 주문진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러 가는 중입니다. 요새 호떡이 안 나온다는 민원이 급증해서요. 호떡집은 건어물집 댕댕이를 따라가면 나옵니다. 안내하는 건가? 잘 따라오는지도 확인하며 에스코트를 하는. 이 녀석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면 제 단골 호떡집이 숨어있어요.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주소 남겨둘게요. 아 불싸, 근데 이게 웬걸요. 오늘 휴무일입니다. 할 수 없죠. 이건 이전 방문 때 영상입니다. 이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네요. 여느 때처럼 저 혼자 앉아서 돼지같이 호떡을 처먹처먹하고 있었는데 한 남성분이 오셔서 혹시 유튜버 아니시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만 듣고 저를 확신하시더라고요. 결국 들통났습니다. 호떡집 이모님도 덩달아 놀라셨네요. 영상을 보고 제가 누군지 되게 궁금하셨다고. 아무튼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강릉 주문진항의 어민시장을 둘러보고 맛있는 홍게를 구입해서 맛봤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고 저렴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쩌다 한번 나들이 나왔을 때 좋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